주간 핫이슈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NC 다이노스 모창민 선수의 갑작스런 은퇴 발표와 그 뒷이야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승환 선수 300세이브 그리고 오재일 선수 이제 복귀 임박입니다. 피렐라 선수의 열정주로 그 뒷이야기도. 기아 타이거즈 장윤식 선수를 두고 이제 혹사 논란이 계속 있는데 구단 반박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뭐가 문제인가? 모창민 선수가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26일 날 갑자기 오후에 보도자료가 촥촥촥. 지금 뭐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은퇴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난 22일에 창원에서 이동욱 감독님 좀 보시죠. 김종문 단장 좀 보시죠. 면담을 해서 자 14년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갑자기 탁 했어요. 너무 놀랬죠. 구단 관계자들이. 당황을 했고 모창민 선수는 일단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후배들한테 내가 기회를 좀 뺏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구단 프론트로서 현장 프론트로서 계속 역할을 좀 이어가는데 27일부터 그냥 바로 장비 노트북이라든지 이제 스피드건 뭐 이런 것들 장비 지급 받습니다. 전력 분석, 프로 스카우트 업무 그리고 상대 전력 분석까지도 다양하게 이제 그냥 구단 프론트 현장 프론트에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른감이 있죠. 한국 나이로 만으로 36세. 2019 시즌을 앞두고 이제 FA 계약을 했습니다. 3년에 최대 20억이었죠. 계약금 8억 원, 연봉 3억씩 9억 총. 그리고 해마다 옵션 매년 1억 원씩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좀 없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아직은 젊은데 그리고 아프지도 않은데 KBO 리그 통산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1000경기가 넘었습니다. 1042경기에 출장을 해서 타율 2할 8푼 1리. 그리고 773개의 안타, 92홈런, 439개의 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 시즌 2군에서 스타트를 한 것이 뭔가 본인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고 강진서 선수에게 좀 밀리는 감이 있었죠. 지난해부터. 그리고 초반에도 좀 타격분이 좀 있었고 퓨처스에 갔을 때도 윤현중 선수가 정말 매우 잘하는 상황이었고 보통은 베테랑 선수들이 부상으로 부진하면 몸만 추스르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몸이 안 아픈데도 뭔가 부진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2군에 가니까 코칭 스텝도 동료들도 본인한테 막 너무 잘해주니까 그게 또 좀 부담이 됐고 FA를 한 선수로서 좀 더 미안함도 좀 컸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퇴식 여부는 뭐 추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NC 관계자가 저하고 통화를 하자마자 첫마디로 아유 깜짝 놀라셨죠 부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선수 본인 뭐 은퇴 결심이었고 팀 내부에서도 뭐 이런 결정이 참 쉽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는 좀 대단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선수의 뜻이 워낙 완강해서 뭐 팀 내부적으로는 크게 뭐 만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냥 받아들였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건가 했고 올해 연봉 보전 받죠. 그리고 옵션은 뭐 당연히 못 받는 것이고 내년 이후 거치는 뭐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팀과 상의한다고 합니다. 또 다시 또 심판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루친스키 선수 또 김익수 심판 4월 22일 창원 경기인데 KT 위즈 NC 다이노스전 심판 판정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채널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아니 김익수 주신에게 스트라이크 존이 어떻게 된 겁니까? NC 선발 루친스키 선수한테 좀 너무 박한 것 아니냐 이거 어필하고 뭐 댓글 쫙 올라오고 그날 창원에서 취재를 하고 온 뭐 취재 기자도 저한테 비슷한 의견을 좀 주기도 했는데 앞서 이제 LG 경기에서 이용종 선수의 뭐 태근콜은 볼을 스트라이크다 했는데 사실 심판위원회에서 스트존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스트라이크를 볼로 놓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가 된 공을 이제 볼로 놓치지 말자 이것이 볼을 스트라이크로 선언하는 것 참 문제입니다만 스트라이크를 볼로 선언한 거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투수들이 그냥 박살 나는 거죠. 타고 투자가 더 심각해지니까 이날 스트라이크로 판명이 돼야 될 공이 볼로 좀 선의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루친스키 선수가 표정이 좀 안 좋았고 손 제스처를 좀 보면 뭐 심판 이게 높았어 뭐 이런 부분이 심판이 뭐 기분이 좀 아마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루친스키 선수가 이날 이제 부르진 방망이 탁 등에 맞았는데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나마 뭐 바로 치료를 하고 바로 올라왔는데 어수선한 좀 상황이었고 5이닝 80점 뭐 사자책이었습니다. 그냥 부진했죠. 자 한번 보면요. 4월 10일 날 광주 기아전에서도 NC 루친스키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팀은 9대2로 이기고 6인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는데 사사구가 좀 세게였습니다. 적지 않았죠. 이때 루친스키 선수가 또 볼이 좀 놓는 제스처를 좀 하기도 했는데 이때 약간의 이제 주심하고 신경전이 조금 있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주심이 누구였느냐? 김익수 심판이었거든요. 저는 뭐 심판위원이 개인 감정이 들어있었다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스트존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언론에서도 문제 삼고 하면 이상하게 심판들, 주심들의 이제 스트존이 자꾸만 좁아집니다. 더 좁게 봐요. 좁게 보면 오히려 이제 뭐 좀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오히려 좀 더 늘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타고 투자도 심각해질 것이고 심판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면 더 좁아진다고 그래요. 뭐 그러면 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게 그냥 심판의 스트존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아라.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큰 경기도 좀 마찬가지고 NC 구단 공식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행간의 의미를 좀 잘 읽어주십시오. 공식 입장입니다. 심판 스트존 판정은 경기의 일부다.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긴 시즌을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나올 수 있다.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면 심판 이야기는 좀 안 나오면 최고죠. 예, 심판 이야기가 안 나오면 그날은 심판들이 제일 잘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잘하면 박수 받을 일은 없고 못하면 뺨 몇 대 맞는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까 더 진짜 온 주의 그리고 집중을 좀 해달라 이런 팬들의 바람이겠죠. 삼성 얘기입니다. 오승환 선수 300 세이브 오래 걸렸네요. 12일이 걸렸습니다. 8경기에서 지금 5세이브인데 물론 세이브는 없는데 평균 자책점은 얼마다? 6.00. 한국 나이 40이죠. 오승환 선수. 아이고 뭐 참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버렸어요. 예전에 그냥 들어오자마자 팡팡팡 싹 3구 3진 뭐 이런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변화구도 많이 던지고 하는데 물론 예전에도 뭐 슬라이드 좋았지만 개인 통산 평균 자책점이 개인 통산 전체 그냥 쫙 KB로 다 보면 1.8입니다. 오승환 선수가. 제가 앞서 299세이브 이제 오승환 선수가 하고 난 다음에 오승환 선수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무리에게 불안은 사실 실점보다도 불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 그리고 흔들리더라도 막으면 1급이라고 보는 게 맞고 덜 흔들리는데 막지 못하면 1급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그죠? 이 코멘트는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오승환 선수 실드가 맞습니다. 부담이 됐을 겁니다. 오승환 선수가 뭐 안 됐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죠. 300세이브가 좀 길어지니까 숫자가 주는 부담이 있죠. 의식이 되고 주위에서 의식하지 말아라 또 의식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할수록 더 의식이 되고 기록이라는 것이 이런 족쇄인 거죠. 그냥 그 자체만으로 그냥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막 아홉수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죠. 좀 이제는 좀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25일 인터뷰에서 본인 이야기했는데 본인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코멘트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물론 세이브가 없지만은 내용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죠. 본인도 불만이 있고 부인도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기도 했는데 보는 이제 팀 내 주위 사람들도 뭔가 좀 내부적으로 좀 왜 이러냐 예전 오승환하고 좀 다른가 세월 너무 먹었던 것인가 시즌 초반에 이제 구속이 너무 안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불안감이 좀 있었죠. 의구심 당연히 뭐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뭐 그런 부담감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다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구속은 조금 올라온 느낌이죠. 네. 오재일 선수 어떻게 되나요? 퓨처스에서 지금 잘하고 있죠. 이제 바로 올라옵니다. 27일쯤, 27일, 28일쯤에 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1군 합류하면 타순 조정 거쳐서 지금 좀 뭐 중심 타선으로 결국은 이제 또 활약을 하게 되겠죠. 실점 감각을 좀 끌어올릴 건데 안 되면 하지만 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와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김동엽 선수처럼 적응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팀에서는 좀 좁아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뭐 피렐라 선수라든지 강민호 선수라든지 잘해주는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구자욱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여하튼 이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타선 전체로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두근두근 가슴이 뛰는 것이 사실이고 최채영 선수 퓨처스에서 2경기 던졌습니다. 4월 18일에 1이닝 또 4월 23일에 3이닝 던졌는데 4월 23일 같은 경우는 3이닝 4안타 4사구 3개 1실점 뭐 좋지는 않았고 이번 주 한 번 더 퓨처스에서 한 번 더 던진답니다. 투구수를 좀 더 끌어올린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구속 9인데 아직 지금 이제 140km가 잘 안 나온다 그래요. 밸런스 위주로 던졌다고 하는데 감각 찾는 단계죠. 선발은 무조건 좀 투구수를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야지 부상 우려도 조금 낮추고 재발 방지도 가능하니까 1군 합류는 다음 주입니다. 결국 오재일 선수, 최채영 선수 3월 5초다 그랬대. 오재일 선수 4월 말에 오네요. 최채영 선수 5월 초. 삼성 내부적으로는 4월 내내 이제 우리 설레발 치면 안 된다. 이제 말조심들 좀 많이 하고 있던데 지난해 저 교훈도 있고 지금은 이제 성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일희일비 좀 하게 되는 측면이 있죠. 10개 구단 마찬가지입니다. 피렐라 선수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열정남
파워주로, 파이팅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삼성 관계자 얘기입니다. 홈런 30개, 40개 안 바라는 선수인데 3할 타율 안팎에 20홈런 80타점 이상이면 좋다. 왜냐하면 수비주로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은데 부상에 대한 걱정이 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막 슬라이딩도 과격하게 하고 좀. 한데 이제 본능을 자제할 수 없다고 한다. 팀에서 부상 우려에 대한 의견은 전달을 했고 장갑도 안 끼고 베이스 러닝을 하고 걱정이 많다. 페렐라 선수는 어떻게든 한 베이스 더 가려는 게 그냥 본능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관계자가 우리 국내 선수들에게는 한 베이스를 우리가 더 가자 해놓고 좀 잘하는 외국인 선수가 왔다고 해서 이 외국인 선수한테 건강 걱정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우습다. 그 선수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 조심하면서 하던 대로 하라고 하는 게 맞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틈만 나면 뛰고 한 베이스 들어가고 그렇게 야구를 했는 선수고 요즘은 장갑을 좀 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이제 2, 3루를 한꺼번에 돌다 쫙 도니까 이제 햄스트링 걱정도 되는데 이 선수는 탄력도 좋고 근력도 좋고 준비도 잘하고 원래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팀으로서는 고마운 선수다. 열정적인 플레이는 전염이 되고 전파도 되고 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시즌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야구에 대한 진지한 자세, 집중력 좋다. 배트 스피드가 일단 있는 선수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구단 한 바퀴 쫙 구단들 돌고 나면 아마 상대도 분석을 더 할 건데 자기 스스로 스윙에 대한 조절도 되고 변화를 주는 능력도 있고 땅볼 많으니까 띄우려고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좀 밀어치는 그런 노력도 하고 기본 있는 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삼성은 뭐 외국인 타자 잘 뽑아왔다는 그런 평가들이 지금 많지요. 기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현식 선수 19경기 중에서 12경기 출전했습니다. 지난해 트레이드 되고 와서 이제 기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문경찬 선수 주고 왜 장현식 선수 데려왔느냐는데 좀 못했어요. 또 그래서 야단도 엄청 맞고 조기현단에 막 좀 야단 맞았는데 올 시즌은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필승조. 예. TV만 틀면 맨날 나오는데 1패 1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2.70. 정혜원 선수도 9경기 나왔는데 지금 필승조에 쏠림 현상이 있죠. 시즌 초반이라 단정 짓기 어렵지만 이런 페이스면 뭐 장혜원 선수 뭐 수치상으로는 시즌 최다 출전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자완 불펜들이 원 포인트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기 수가 좀 많은데 장희준 선수는 뭐 좀 긴 이닝을 던지면서 투구수도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닝을 다 채울 때가 좀 많잖아요. 우리 채널에 많은 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앞선 영상에서도 타자처럼 출격하는 기아 불펜 이렇게 언급도 했는데 오늘 구단 공식 입장 그리고 나머지 부상 투수들 재활상을 좀 돌아봤습니다. 기아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게임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 선발 타석 엇박자. 감독이 비중을 두는 선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렇다. 비기거나 이기면 필승조가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쭉 보시면 설령 1년 내내 게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좀 어쩔 수 없다. 이건 뭐 굉장히 좀 비약을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혹사 아니라고 보고 감독님이 좀 배려를 잘해주고 있다고 보고 장현식 선수도 굉장히 본인이 의지가 좀 강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이제 뭔가 선발도 잘 던지고 방망이 타선도 좀 대폭발하면 필승조를 앓게 쓰는데 지금은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다. 기아 타선이 좀 문제가 많죠. 지금 팀 없는 19경기에서 4개인데 4개 다 최영호 선수가 다쳤고 나머지 선수들 지금 홈런이 전부 제로입니다.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장현식 선수도 이제 필승조 운영에 대한 팀 운영 방침 크게 바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선수들이 건강하게 좀 버텨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요. 이런 부분이 걱정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투수들 좀 체력이 좀 달라고 뭐 그때 되면 또 여러 가지 배를 하겠죠. 벤치에서 또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좀 되죠. 선수는 탈이 나기 전까지는 멈추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못했다가 기회를 얻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선수들은 오늘 괜찮냐면 괜찮습니다. 올라가 예 하고 올라가는데 그러고 던지는데 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생길 여지가 많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고 벤치만이 미리 배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부산 선수들 재활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김윤동 선수 대흉근 부상 그때 막 가슴 부여잡고 앉았죠. 근데 뭐 벌써 그게 2019년 4월이니까 어깨 부상까지 겹치고 마운드에 오르지 못한 게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재활 중인데 뭐 ITP 뭐 단계별 피칭을 조금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상황입니다. 관계자 말에 지금으로서는 이건 뭐 볼을 만진다
아니다. 뭐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니까 완전 기초적인 당이죠. 전상현 선수는 어깨 관절 와순 부상이죠. 지난해 마무리인데 지금 마무리 없어서 좀 고민인데 좀 뭐 불펜 필승 좀 좋으니까 ITP 들어가는데 아주 기초 단계입니다. 아주 기초 단계. 구단에서는 좀 더 천천히 했으면 하는데 본인 의지가 강해가지고 구단 고위 관계자가 트레이너들에게 좀 천천히 하라고 막 이렇게 설득까지 하고 완전히 어깨는 좀 나아지고 그다음 기다려야 되는데 본인 이제 시즌 시작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의욕이 좀 앞서니까 현재로서는 뭐 전상현 선수 역시 아주 기초적인 ITP 단계인데 ITP 보통 하고 난 다음에 롱토스를 하고 불펜 피칭, 라이브 피칭, 실전 피칭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전부 안 아파야 됩니다. 한 번 아프면 앞으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더 길어질 수 있죠. 하준영 선수 팔꿈치 수술하고 재활 중인데 전반기 내 복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낙관할 수 없고 ITP 지나서 지금 롱토스를 끝내고 불펜 피칭 하기 바로 전 단계거든요. 이제 뭐 불펜하고 라이브하고 그다음에 실전 피칭 들어가야 되는데 단계를 끌어올리면서도 안 아파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팔꿈치 수술하고 이렇게 페이스 끌어올리다가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른 부위에 뭔가 좀 이질감이라든지 조금 위화감이 올 수가 있어요. 주의를 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재활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보는 측면이 있죠. 심동수 선수는 이제 군대 다녀서 훈련하다가 이제 발목을 다쳐서 한 달 넘게 깁스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후반기에 군대 갔다 왔죠. 팀에 합류한 뒤에 올 초에 다시 어깨 다칩니다. 경미한 부상이지만 어깨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있고 지금은 재활을 이제 하는 중에 ITP를 끝내고 롱토스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끝나면 이제 불펜 피칭 들어간다고 하는데 팀 내에서 보면 이제 복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할 수 있는 몸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팀에서도 좀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이 선수들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